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레알 유튜브 손금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1강부터 8강까지 운명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김한솔 님이 가명으로 보내준 이분의 손금을 주제로 하여서 3대 주력 손금과 운명선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솔 님의 손금은 주된 특징이 막진 손금이에요. 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막진 손금은 어떤 손금이죠? 생명선이 이렇게 중간에 물론 끊어졌지만 휘돌아 갔고요. 감정선이 손바닥을 관통하면서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손금을 우리는 막진 손금이라고 해요. 막진 손금의 패턴은 가장 기본 패턴, 첫 번째 이런 패턴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감정선과 두뇌선이 마치 파도 무늬처럼 이렇게 돼서 생명선이 이렇게 오는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파도처럼 굴곡져서 이렇게 가는 타입이 막진 손금의 또 예고요. 또 하나는 이 김한솔님 손금처럼 무슨 선이 두뇌선이 감정선의 가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막진 손금의 예로 봅니다. 그래서 김한솔님의 손금도 막진 손금이고요. 만약 이분이 운명선, 어느 선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운명선이죠. 이 운명선마저 굉장히 뚜렷하고 좋았다면 비즈니스적으로, 즉 산업적으로 재물을 많이 버는 천하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사람의 손금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오른손잡이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주력으로 볼 거고 왼손도 선천적이어서 왼손도 볼 건데 이분의 운명선은 지금 없어요. 거의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분 제가 운명선을 이렇게 열심히 그렸지만 사실은 찾느라고 참 많이 사진 속에서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정말 힘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마음은 천하를 주름잡고 싶으나 다른 운명선이 짙고 곧게 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그렇다. 따라서 실생활에 있어서는 다 자기가 다 주무르고 싶겠죠. 그렇지만 운세가 그렇게 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질 못할 거예요. 따라서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의 세상을 조금 작게, 자기의 천하를 작게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실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 이분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막진 손급의 대부분의 스타일은 굉장히 독점력이 강해서 나만 바라봐. 즉 양다리 절대 용납 못해. 이런 스타일이고 자기 중심적인 연애 패턴을 짜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갖고 오는 그러니까 막진 손금이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투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진 손금의 기본적인 연애 스타일과 성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분은 막진 손금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해요. 다만 운명선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면 운명선이 굉장히 희박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그림 빗금친 부분 달의 언덕에서부터 운명선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었어요. 달의 언덕에서 시작해서 토성으로, 즉 토성이라고 하면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 즉 친가나 처가나 시댁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이 아닌 제3자,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언이나 원조를 받아서 성공할 수도 있는 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운명선이 굉장히 짙고 곧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분도 달의 언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3자의 원조를 받는다는 건 어느 영역에서 활동할 때 그러냐면 이 부분이 무슨 영역? 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로움, 그래서 종교, 그 다음 이렇게 손금의 예제를 보라든가 타로나 사주나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주된 취미생활이 되거나 그런 활동 속에서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 원조를 받아서 운명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미생활이나 그런 쪽을 하는 게 이분한테 맞을 것 같고요. 운명선이 이제 곧장 올라오면서 토성으로 가는데
문제는 달의 언덕에서 출발했어요. 중간에 곧장 가지 않고요. 한 번 끊겨요. 그리고 또 한 번 끊겨요. 그리고 또 한 번 끊겨요. 자, 이 끊긴 운명선의 특징을 세 가지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그냥 쭉 가는 운명선이 끊어진 형태죠. 이어지는 일직선 같아요. 이럴 때는 끊어진 시기마다 무슨 재해나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김한솔님의 손금은 자리를 바꾼 위치를 바꾸고 있죠. 예, 위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쭉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중간중간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위치를 바꿔가면서 요 시기쯤에 뭐가 있다? 이동이 있다. 즉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정말 환경적인 변화, 이직이나 이사나 이렇게 커다란 자기의 위치가 바뀌는 해가 두 번 정도가 있는 거예요. 끊어진 정도 패턴으로 봤을 때 그게 몇 살로 지금 보이는 거죠? 우리 나이를 계산하는 유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두뇌선과 운명선이 만나고 감정선과 운명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에 몇 살? 그렇죠. 50세였거든요. 따라서 요 50세에서 조금 올라간 한 52세 김한솔님 손금 자세히 보시면 나이대가 나올 거예요. 요 지점이 50세예요. 끊어진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좀 틀릴 거예요. 여기 한번 끊어졌죠. 62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52세와 62세쯤에 자리가 변동되는 커다란 사건이나 재해 정도는 보기는 어렵고요. 이동이 되는 자리 바꿈, 위치 바뀜 이런 시기가 바로 두 번 정도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찮게도 생명선이 끊어진 부분의 요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요. 똑같이 거의 52세와 62세쯤에 지금 끊어진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치 이동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끊어진 시점에 대해서 대비가 꼭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분한테 갖고 있는 손금 중에 십자 무늬가 있어요. 십자라는 건 열십자를 말해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있어도 십자 무늬인데 어디에 십자가 있죠? 네, 여기에 있어요. 이게 토성의 언덕,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토성의 언덕인데 자세히 보면 선천적인 왼쪽에서도 토성의 언덕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선 끝에 있는 십자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운명선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토성의 언덕에 있을 때도 의미는 똑같아요. 어떤 의미였죠? 히틀러의 급사이거나 그럼 마릴린 monroe가 갑자기 죽었죠. 네. 히틀러가 말년에 자기 천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단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일찍 단명했죠. 마릴린 monroe도 굉장히 일찍 단명을 한 요절한 스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명선의 길이랑 상관없이 운명선 끝에 나타나는 십자는 요절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토성의 운동이 외따로 떨어진 얘도 요절. 그리고 얘는 운명선 끝에 뭐가 있다? 토성의 언덕쯤에 나이 62세쯤에 65 혹은 66세 5세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62세니까요. 65세쯤에 갑자기 요절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다음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될 게 다음 강의에서는 이 요절하는 걸 보조해 주는 희망을 주는 무슨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면서요. 1강부터 8강까지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이분 실생활 조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분은 무슨 손금이다? 막진 손금이에요. 막진 손금은 천하를
주름 잡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하를 주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고 그랬죠. 이유는 운명선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막진 손금은 그래서 이 사람은 실생활에서 자기의 영역을 줄여야 돼요. 즉 모든 가구나 모든 물건들을 자꾸 버려서 미니멀 라이프가 가장 이 사람한테는 좋아요. 다 빼야 돼요. 잔소리도 빼야 되고 내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좀 빼야 되고 온통 내가 다 천하를 다 내 휘하에 두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잘 따라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나의 천하를 휘어잡으려면 내 천하를 작게 만드셔야 되는 걸 실생활 조언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운명은 달의 언덕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달의 언덕은 제3자의 원조를 받아서 덕을 받아서 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이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신비로움, 종교심, 상상, 공상 그런 쪽의 취미생활이 참 맞을 것 같고요. 그쪽에 있는 제3자들과 같이 생활한다면 좋은 취미생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오는 운명선이 중간에 한번 끊겼죠. 끊긴 패턴이 무슨 패턴? 자리를 바꾸는 패턴. 몇 세? 52세와 62세쯤에 자리 바꾼 형태가 보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토성의 언덕에 혹은 운명선 끝자락에 있는 십자는 요절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여기가 62세 정도라면 여기가 50이고 60이면 한 65세 정도의 굉장히 큰 건강상의 문제가 같이 보이는 이유는 이 패턴이 끊어진 패턴이 여기도 52세처럼 보이고요. 유년법상 여기도 62세 정도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 시기쯤에 조심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면 요절에 보이는 65세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그 나이 시점에 무언가 병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김한솔님의 손금을 우리가 배운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정리했고요. 다음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될 게 김한솔님의 손금 중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 즉 예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 4가지 정도 설명할 건데 이어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